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벌써 하루가 또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또 즐거운 아침 새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글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심리 상담사가 인생에서 남겨야 할 딱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글을 한번 잠시 봤어요. 봤는데 이 누군가는 그 시간이 나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러 가는데 누군가는 시간을 내서 여러분을 만나러 가는 거야. 응? 좀 미묘한 차이가 있죠. 시간이 나서 가는 거냐 아니면 시간을 내서 가는 거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심심할 때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지만 또 누군가는 그 여러분이 하루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죠. 또 누군가는 사소한 다툼에 쉽게 등을 돌리죠. 또 누군가는 그 대화로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애씁니다. 또 누군가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좀 뜸해지만은 누군가는 또 바쁜 와중에 짧게라도 안부를 전합니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는 그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관계를 지속해야 할 사람은 입으로만 곁을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과 마음을 써가면서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바쁜 하루 속에서도 여러분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관계만은 놓치지 마세요. 그 관계만 놓치지 마라.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진정 복 받은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한번 건네줘 보세요. 그런 센스가 필요한 것 같아. 건네주는 센스. 알겠습니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거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요즘 스마트폰이 좀 팔리는 것 같습니다. 좀 팔려서 그나마 다행인데 요번에 S25 시리즈가 국내 판매 한 200만 대 돌파했답니다. 200만 대. 작은 숫자는 아니죠.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이죠. S25 시리즈 지난 24일에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누적 판매량 200만 대를 돌파했다. 지난 2월 7일에 정식 출시 이후로 106일 만이더라고요. 보니까 106일 만인데 이 전작인 갤럭시 S24 시리즈보다도 2주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그 5G 스마트폰 가운데 역대 최단 기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은 이번 판매 성과의 배경으로 보니까 이 개인화된 갤럭시 AI하고요. 역대 가장 강력한 성능 그리고 향상된 카메라 기능 등을 꼽았습니다. 구매자 분석에 따르면 갤럭시 S25 울트라 모델이 가장 높은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2억 화소요. 2억 화소 카메라 탑재와 이 전반적인 성능 개선이 주요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 색상별로 보니까 블루 계열 선호도가 높네요. 블루 계열 선호도가 높더라. 지난 1월에 도입한 뉴 갤럭시 AI 구독 클럽도 흥행에 일조를 했죠. 자급제 모델 구매자가 해당 구독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은 1년 사용 후에 기기 반납 시에 최대 50%의 잔존 가치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삼성은 지난 23일에 초슬림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죠, 엣지. 이 엣지를 출시해가지고 울트라 플러스 기본 모델에 이어서 4가지 종 풀라인이죠. 4가지 종류의 풀라인업을 이제 완성을 했고요. 특히 갤럭시 S25 엣지는 10대에서 30대 젊은 층의 관심을 끌었어요. 시리즈 전체 판매 상승세에 탄력을 더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팔면은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또 D램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아쉽네요. 요즘 관세발 사재기 수요가 끝물이다. 그래서 DDR5 D램 값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범용 메모리 상승세가 이제 꺾인다고 합니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로 이제 재고의 그 축적 차원의 사재기 수요가 이제 범용 메모리 현물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이 DDR5 D램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반등할 기색이 보이지 않는 거야. 반등할 기색이 보이지 않더라. 중국이 치고 들어온 그 DDR4와 달리 이 DDR5는 한국 기업들의 그 수익성을 보장하던 그런 제품인 탓에 이 가격의 하락세의 여파가 작지 않다고 하네요. 특히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HBM 공급에 애를 먹고 있는 삼성전자는 타격이 좀 크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조사기관에 보니까 DDR5 16기가짜리 D램이 지난 23일 평균 현물가가 5.489달러네요. 5일 연속 같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DDR5 현물 가격은 지난해 9월 11일 5달러가 무너졌는데 줄곧 4달러대 머물렀다가 올해 3월 7일을 기점으로 5달러대를 회복을 합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상승을 해요. 지난달 28일 날 평균 5.526달러까지 올랐는데 이틀 뒤에 5.524달러로 소폭 떨어졌고 이달의 19일에는 5.489달러로 하락을 하는 거죠. 그 뒤로 줄곧 보합세를 유지합니다.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 현물가는요, 이 대리점하고 소비자 간의 거래 가격입니다.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죠. 다만 시장의 즉각적인 그런 매매 심리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정가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선행 지표죠. 선행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DDR5 현물 가격이 하락 전환한 것은 고객사들의 재고 축적이 어느 정도 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 소비자 시장에도 물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 최종 수요가 회복할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렇게 고객사들이 재고를 추가로 쌓아두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의 반도체 관세 엄포로 사재기 수요가 발생했는데 재고 축적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는 연구원도 있고요. 현물 가격 하락은 최종 소비자의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고정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까지는 DDR5 고정가가 가격이 6% 넘게 올랐지만 이 역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쌓아둔 재고가 해소되기 전까지 수요 감소가 이어질 거로 보고 한동안 DDR5 가격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DDR5 그 D램 가격 약세는 삼성전자한테 반갑지 않은 소식이에요. 하이닉스는 고부가 HBM을 앞서서 범용 메모리 부진을 메울 수는 있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범용 메모리에 수익성이 달려있다는 분석이 많은 거죠. HBM3 12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유의미한 물량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용 메모리로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는 한동안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DDR4 D램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요. 아직 현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DDR4 역시 선구매 수요가 충분히 소진됐기 때문이죠. DDR4는 중국 업체들도 양산하고 있고 이 하락세로 돌아선다면 낙폭이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DR5의 경우 유통재고가 증가하고 있죠. 향후 DDR5 생산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 관세 부과 전에 선구매와 투기성 수요가 둔화될 경우 올해 3분기 이후로는 고정 거래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재고가 과다한 DDR4 D램이나 이 낸드 플래시 가격 반등 역시 실수요의 본격적인 그런 개선이 없으면은 하반기까지는 장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또 빠진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쓰라리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